안녕하세요. 삼성선물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7월 둘째 주 주간 글로벌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의 차별화가 부각이 됐던 한 주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7.3% 급등하면서 여타국 증시들을 크게 아웃퍼폼 했는데요. 또 우측 차트 보시듯이 금리 측면에서도 여타국들 금리 같은 경우는 증시와 별개로 최근에 박스권에 고정되어 있지만 중국 금리는 증시와 연동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런 증시와 금리의 상대적인 부각 속에서 위안화의 가치도 주간으로 거의 1%가량 상승하면서 6위안대로 진입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코로나를 가장 빨리 극복했다라는 이점을 기반으로 경기와 금리 측면에서 여타국들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 약 2014년경부터 시작됐던 상대적인 미국 경기 강세 프레임과 주변국들이 따라가지 못했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그 결과 나타났던 독보적인 미국 자산 선호 현상으로 대변되던 시기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대응 여력 측면에서 여전히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국가가 없고 또 4차 산업 시대의 미국 기술력은 대체가 불가하다라는 점, 또 여전히 무역 분쟁 주도권은 미국 손에 들려있다라는 사실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통제한 이후에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코로나 통제를 포기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택했던 미국 경제의 향후 경로에 큰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리 측면에서도 미국은 상당 기간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고정된 범위에 관리해가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증시 랠리와 함께 금리 급등이 나타나면서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자본 유출 우려 또한 크게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현재 중국 정부는 지나치게 가파른 증시 과열이 나중에 시장 불안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 급등 속도 제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국은 최근의 자본시장 개방 과정에서 위안화의 약세보다는 강세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내수 소비력이라거나 서비스업, 그리고 자체적인 첨단 기술 공급망을 키우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보더라도 위안화는 약세보다는 안정적인 강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간의 상승 탄력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막판에 다우와 S&P 500이 백신 그리고 치료제 기대로 급등 마감하면서 괴리를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수혜가 높은 데다가 코로나 타격이 적은 성장주,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아웃퍼폼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금리 장기화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실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최근의 심리가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간 확진자 수는 이제 6만 명대를 넘어서 7만 명대를 기록했고요. 지난 후반부터는 남부 지역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경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승세를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월 후반 이후부터 미국 S&P 500 지수가 약 40% 넘게 회복되는 기간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0.6에서 0.7%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연준이 공격적 자산 매입을 통해서 중장기 금리를 완화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또 이런 연준의 금리 관리 의지를 받아들인 시장이 자체적으로 레벨을 관리하면서 금리 변동성은 사실상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증시 랠리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던 6월 초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0.9%를 향해서 상승 시도를 하기도 했었지만 금방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면서 박스권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이런 위험 선호 심리 등락과 금리 간의 연관성은 이렇듯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시는 크게 경기나 기업 실적 기대, 금리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로 좌우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이 금리 변수가 사실상 제거된 환경입니다. 증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제거가 되었다는 점은 위험 자산의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에 증시의 가파른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추가로 하락하면서 증시 견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낮을 수 있음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가 시장 전반에 위협 요인이 되지 않게끔 상승은 방어해주겠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이 증시 하단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금리를 현재 레벨보다 낮게 끌어내려주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포함한 장기금리를 지금보다 낮게 내려야 하는 상황은 아마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위협을 받을 만큼 큰 충격이 재발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과거의 금리가 시장에 의해서 움직였던 시기에는 성장 전망이 낮아지더라도 금리가 함께 내려가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성장 전망이 흔들리더라도 금리는 지금보다는 더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즉 경기와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증시의 민감도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 중에서 금리 변수가 사실상 고정되었다라고 본다면 당분간 증시는 경기, 기업 실적 기대 변수에 온전히 연동이 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증시가 경제와 별개로 탄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준이 현재의 정책 프레임 하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 금리를 내려서 고정시켜준과 동시에 이 정부의 빠른 수습을 기반으로 했던 최악은 지났다라는 기대의 유입, 또 봉쇄됐던 경제가 문을 열면서 그 기저효과로 가파르게 회복을 했었던 5월, 6월 달의 경제지표들 덕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는 충분히 앞당겨져 왔고요. 또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는 반영된 듯 보이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그 기대의 탄력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소식들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미국 내 코로나 상황과 사망자 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경고 시그널, 또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 등이 겹치면서 3분기에는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정된 명목금리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시장은 금입니다. 조금 길게 보면 금 가격의 랠리는 2019년 초반부터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요. 통상 금 가격은 위험회피 심리, 약달러 국면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옵니다. 하지만 2019년도 금 가격은 강달러 추세와 위험 선호 랠리 속에서도 상승 추세를 지속해 왔는데요. 이렇게 지난 수년 동안 앞에 두 가지 요인보다 금 가격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왔던 요인은 이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명목금리, 10년물 국채금리에서 기대물가를 제외한 실질금리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 가격은 명목금리가 박스권에서 유지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상승해서 지난주에 트로이 온스당 1,800달러를 상회하면서 역사적인 고점 부근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런 최근의 금 가격 상승은 코로나 불확실성과 약달러 영향을 받기도 했었겠지만 그보다는 이 명목금리와는 다르게 기대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그 격차인 실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던 것이 우측 차트 보시듯이 최근 금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사실 글로벌 전반의 물가 지수들은 공급 대비 컸던 수요의 충격과 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 급락을 반영하면서 지난 3월에서 5월 동안 크고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기대물가는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마 연준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 물가 지수들도 이 정점을 지난 수요 충격, 원자재 가격 반등을 반영하면서 소폭이나마 반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물가의 저점 확인과 함께 기대 물가의 회복은 앞으로도 완만하게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중장기 명목금리는 상당 기간 현재 레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만큼 실질금리는 추가로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당장 명목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나 물가 급등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 또는 금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가파른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상승 압력이 꾸준하게 쌓여갈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6월 실물 지표들 발표,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서베이와 같은 다른 지표들을 감안하면 두 국가 모두 회복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다른 만큼 미국 지표를 보는 시각과 중국 지표를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2분기 GDP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통제 이후의 성적표라는 점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좀 갈라질 수 있습니다. 22회의에서는 정책 동결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 정책 자체에 대한 코멘트를 넘어서서 EU의 경제 회복 기금에 조속한 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2회의보다는 17일에서 18일에 열릴 EU 정상회의에서의 이 경제 회복 기금 합의 도출 여부가 유로화의 변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